앞 시간에 이어서 모멘텀 스페이스 RG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앞 시간에는 모멘텀 쉘 RG를 통해서 이제 콜스 그레이닝을 V의 1차항까지 했는데요. 오늘은 2차항까지 그걸 확장하면 이제 어떤 계산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V라고 하는 것이 4차항의 개수가 이제 앰플리튜드니까 이것의 세컨드 오더 캘큘레이션이 되겠죠. 자, 이 세컨드 오더 컨트리뷰션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이제 V의 큐뮬런트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큐뮬런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V 제곱의 평균에서 그다음에 이제 V 평균의 제곱을 이제 빼주면 되겠죠. 이 전체 이제 2분의 1을 곱해서 이펙티브 해밀토니안이 변환이 될 텐데요. 그럼 앞서 했던 이제 그래프 다이어그램 레프레젠테이션에 따르면은 이제 V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런 4 버텍스가 두 개 곱해져 있는 거죠. 두 개 곱해져 있는 것을 평균을 구한다. 그 다음에 평균의 제곱은 우리가 이제 이미 다 계산해 놨지만 그래도 적어놔 봅시다. 이제 버텍스 하나를 가우시안 모델에 대해서 모멘텀 쉘에 있는 하이 모멘텀 필드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 필드들에 대한 가우시안 에브리지를 하는 거죠.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우리가 이걸 계산할 때 이 필드라고 하는 것은 필드 라인은 얘는 모멘텀이 이제 작은 그런 필드 라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모멘텀이 큰 필드 라인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이 다이어그램을 전부 쭉 익스펜드를 해서 프리미티브 다이어그램들을 다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시그마에 대한 평균이 뭐냐면 윅 시어렘에 의한 이제 컨트랙션을 하는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고 그 작업을 익숙하게 이제 연습을 하시면 저 굵은 필드 라인을 이 두 개의 필드 라인의 모든 조합으로 다 다이어그램을 적어 놓고 그걸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제 머릿속으로 다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이 굵은 필드 라인이 있는데 필드 라인이 8개가 있잖아요. 8개 라인을 내가 이 컨트랙션을 시키면은 요 지금 컨트랙트 된 애들은 시그마 필드였구나. 나머지 컨트랙트 안 된 애들은 전부 다 S 프라임 필드다.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가 결국 해야 되는 것은 현재 이 다이어그램들의 가능한 모든 컨트랙션들을 다 여기다 적으면 바로 그게 이 시그마에 대한 이제 평균을 취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작업을 해볼 텐데요. 자, 이 세컨드 오더 큐뮬런트는 자 우선 제가 이제 요걸 먼저 써볼게요. 요건 나중에 생각하고요. 이제 얘를 먼저 써볼 텐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컨트랙션을 이제 다 시킬게요. 이제 컨트랙션을 시키는데 이쪽 4 버텍스에서 그냥 필드 라인 하나, 그 다음에 여기서 필드 라인 하나 선택해서 두 개를 이은 거를 한번 그림을 그려봅시다. 그럼 두 개를 이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 이제 모양을 이제 보기 좋게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얻어지는 다이어그램은 6개의 익스터널 필드 라인이 있고요. 여기 익스터널 필드 라인이 있고 그 다음에 한 개의 인터널 라인이 있죠. 인터널 라인은 프로파게이터 G0를 뜻한다고 했고 나머지 이제 S 프라임 필드가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여기 보여드린 거는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컨트랙션을 시켜보죠. 좀 더 컨트랙션을 시켜보면은 예를 들어서 요 두 개를 더 컨트랙션을 시켜도 되겠죠. 요 두 개를 그렇죠? 그 두 개를 더 컨트랙트 시킨 거는 뭐 이런 모양이 되겠네요.
이런 모양이 되겠어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또 이쪽에서 두 개를 더 컨트랙트 시킬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런 다이어그램은,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다이어그램은 이제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자, 지금 이 위에 저들이 이제 세 개의 다이어그램은 이쪽 4버텍스에서 필드 라인 한 개, 이쪽에서 필드 라인 한 개를 선택해서 컨트랙트 시키고, 나머지는 이제 자체 내로 컨트랙트를 추가를 한 거죠. 그 다음에 할 거는 이제 여기서 두 개를 선택하고 여기서 두 개를 선택해서 컨트랙트 시키는 걸 또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거는 자, 두 개는 남아 있고 두 개는 이쪽에 남아 있고, 나머지 애들을 이제 연결시키면 이제 컨트랙트에 이렇게 되는 거죠. 동그라미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제 한쪽에 남아있는 애들끼리 서로 추가적으로 컨트랙트를 시키면 이제 이런 다이어그램이 얻어지고, 이번에는 나머지 전체 다 컨트랙트 시키면 이제 이런 다이어그램들이 얻어지겠죠. 얻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할 수 있는 건 이제 세 개짜리. 여기서 세 개를 선택하고 여기서 세 개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면은 익스터널 라인이 각각에서 한 개만 남고요. 한 개만 남고 세 개의 인터널 라인 이제 새로 생길 테니까 이제 이런 모양이 되겠네요. 이런 모양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양쪽에서 버텍스 4개, 필드 라인 4개를 전체를 다 컨트랙트 시키면, 그러면 이제 그림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자, 아직 이제 다이어그램을 다 그린 건 아닌데 일단 여기까지 그려놓고, 지금 여기서 한 것은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다이어그램의 일부를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일부는 보여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생략된 다이어그램들이 있어요. 생략된 다이어그램들이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생략된 것들에는 뭐가 있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제일 쉬운 거 이거가 빠졌죠. 그냥 아무 컨트랙터 시키지 않은 거. 이제 요거 하나 빠졌습니다. 요거 하나 빠졌고, 그 다음에 뭐 요것도 빠졌고요. 뭐 빠진 거 굉장히 많죠. 빠진 거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이렇게 빠진 것들은 그리지 않았어요. 자, 여기서 빠진 건 어떤 것들이냐면은 이 위에 그린 것은 컨트랙션을 이쪽 버텍스에 속하는 필드 라인과 이쪽 버텍스에 속하는 필드 라인을 딱 각각을 선택해서 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모든 애들은 그 결과로 만들어지는 얘네들은 전부 다 커넥티드예요. 그래프가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어져 있어요. 당연히 이제 떨어져 있는, 근데 양쪽에서 라인을 선택해서 둘을 이었으니까 그 결과로 생겨나는 다이어그램들은 전부 다 연결된 다이어그램들이겠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디스커넥티드 다이어그램들이에요. 여기 생략된 것들은 여기 디스커넥티드. 그럼 디스커넥티드 다이어그램은 이제 두 가지 소스가 있는데요. 하나는 여기에서 요 내부에서 컨트랙션 시키고 요 내부에서 컨트랙션 시킨 거, 걔네들을 곱한 거가 되겠죠. 그리고 각각 컨트랙트 시킨 거를 다 곱한 거, 여기도 디스커넥티드죠. 그렇죠? 이쪽 필드 라인과 이쪽 필드 라인 서로 이어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디스커넥티드 다이어그램을 다 주워 모으면 그게 사실은 이거랑 똑같네요. 요 내부에서 가능한 모든 컨트랙션을 시키고, 그게 바로 이거였잖아요. 그 다음에 요 내부에서 가능한 모든 컨트랙션을 시킨다. 그게 바로 이거였고, 따라서 여기서 생겨나는 디스커넥티드 다이어그램은 정확히 이 뒤에 있는 한과 정확히 일치하네요.
일치해서 결국 이 디스커넥티드 다이어그램은 여기 쭉 더해지고 백이 쭉쭉쭉쭉쭉이 있는데 여기다 백이 이게 있는데 이 두 개의 디스커넥티드 다이어그램은 서로 정확하게 캔슬돼서 상쇄돼서 둘은 사라져요. 둘은 사라지고 이게 우연인가? 우연의 일치가 아닌가?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이건 필연적인 거예요. 필연적인 거고 이제 이게 필연적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링크드 클러스터 시어렘이라고 부르고요. 우리가 어떤 이제 오퍼레이터의 큐뮬런트를 계산하면 그걸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했을 때 나타나는 다이어그램은 디스커넥티드 다이어그램은 서로 다 캔슬되고 커넥티드 다이어그램만 살아남는다. 이게 이제 링크드 클러스터 시어렘이고요. 세컨드 오더에서는 뭐 이렇게 직접 다 확인해 보면 쉬운데요. 이제 이게 모든 오더에서 다 성립한다라는 것을 보일 수가 있어요. 이건 나중에 따로 별도의 영상으로 강의 자료로 만들어서 업로드 할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디스커넥티드 다이어그램이 있는데 이제 커넥티드만 이제 골라내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갑시다. 자, 이제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 끝난 게 아니고 사실 이 앞에 이제 추가로 완성을 해야 되는데 자, 이 다이어그램은 여기서 필드 라인을 하나 선택하고 여기서 필드 라인을 하나 선택했단 말이죠. 따라서 이런 다이어그램을 만들어내는 이제 경우의 수가 4 곱하기 4죠. 왼쪽에서 넷 중에 하나, 오른쪽에서 넷 중에 하나니까 4 곱하기 4. 그래서 16개의 종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옆에 건 어떻게 될까요? 옆에 거는 16개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쪽 아니면 이쪽, 그러니까 더하기 4 곱하기 4 만들어 놓고 왼쪽을 선택할 것인가 오른쪽을 선택할 것인가를 정해 놓고요. 그리고 뭐 왼쪽을 선택했다 그러면 요 세 개에서 두 개를 선택해서 연결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곱하기 3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역시 4 곱하기 4인데 양쪽에서 3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거니까 3 곱하기 3. 이제 이게 이 다이어그램의 이제 디제너러시라고 불러도 되겠네요. 디제너러시고 그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는 여기서 필드 라인 2개 선택하고 여기서 필드 라인 2개를 선택해요. 그럼 4에서 2를 선택하는 거니까 6 곱하기 6 그 다음에 그래서 두 개가 선택됐어요. 예를 들어서 이것과 이게 선택이 됐다. 그럼 이 둘을 컨트랙션 시키는 방법은 이렇게 컨트랙션 시키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컨트랙션 시키는 게 있죠. 그래서 컨트랙션 시키는 방법이 또 두 개다. 그래서 이게 이 다이어그램의 디제너러시가 되고요. 뭐 이거 다 이제 채워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채워 넣으면 여러분이 확인해 보세요. 제가 이거는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는 4 팩토리얼이 되고 뭐 이거 경우의 수를 세는 거예요. 이제 파인만 룰을 할 때 이제 이 경우의 수를 세는 것까지 이제 룰로 다 만들어서 이제 체계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데 세컨드 오더까지는 그냥 뭐 직접 세는 것도 이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냥 경우의 수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이 다이어그램 이제 한번 속성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 다이어그램 살펴보면 얘는 0이구나. 얘는 0이에요. 왜 0이냐면은 이쪽 이제 모멘텀 컨저베이션 때문에 모든 버텍스로 들어오는 모멘텀의 총합은 0이죠. 근데 이제 요 컨트랙션 시킨 거는 여기서 모멘텀이 빙글 들어간 그러니까 나간 모멘텀이 그대로 들어오니까 얘는 이제 모멘텀 컨저베이션이 자동으로 만족했고, 결국 여기로 들어온 모멘텀하고 여기로 들어온 모멘텀이 서로 상쇄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혹은 거꾸로 얘기하면 일로 들어간 모멘텀이 그대로 다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거는 익스터널 라인이고 이거는 인터널 라인이란 말이에요. 익스터널 라인은 얘는 S 필드고 얘는 그 모멘텀 인덱스가 모멘텀 쉘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이제 모멘텀 컨저베이션을 만족시킬 수가 없죠. 익스터널 라인의 모멘텀과 인터널 라인의 모멘텀은 같을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0이에요. 자, 똑같은 이유에서 이 다이어그램의 컨트리뷰션도 0이에요. 익스터널 라인과 인터널 라인의 모멘텀이 같을 때에만 이게 살아남는데 그럴 수가 없죠. 그리고 자, 요 항은 얘는 익스터널 필드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컨스탄트네요. 이제 컨스탄트니까 얘는 우리가 RG 센스에서 생각해 보면 얘는 이제 프리 에너지만 리노멀라이즈 시키지 커플링 컨스탄트를 전혀 변화시키지 않네요. 그러니까 얘는 이거는 이제 RG에서는 이제 커플링 컨스탄트 플로우에서는 이제 아무 영향을 끼치지 않으니까 이제 생각하지 않을 거고요. 마찬가지 얘도 익스터널 필드 라인 하나도 없으니까 얘도 컨스탄트. 그래서 컨스탄트라고 하는 것은 필드 라인과 무관하다. 따라서 얘는 이제 인터랙션을 리노멀라이즈 하지 않네요. 그럼 이제 나머지 애들을 살펴보면 나머지 애들은 일단 이 다이어그램은 익스터널 라인이 6개가 있네요. 얘는 S6 항을 말하는 거네요. 익스터널 라인이 6개가 모여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시스템은 5-4 티어리라서 원래 S6가 없었죠. 상호작용에 의해서 6개의 필드 라인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6승항이 만들어지는구나. 여러분이 이제 레티스에서 아이징 모델을 리얼 스페이스 리노멀라이제이션 하면 2차원 사각격제에서 하면 데시메이션 하는 경우에 4개의 스핀이 상호작용하고 뭐 이런 항들이 막 생성이 됐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항을 고려하고 싶으면 처음부터 S6승항을 고려를 하고 그것의 커플링 컨스탄트를 임의로 세팅을 하고 그거 이제 그 커플링 컨스탄트가 어떻게 리노멀라이즈 되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이 S4승항까지만 고려하면 우리가 상대원리를 잘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S6승항은 앞으로 무시할 거예요. 자, RG 센스로 덜 렐러번트하기 때문에 이제 얘는 우리가 앞으로 무시할 거야. 무시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사탕봉지 같이 생긴 얘는 어떻게 되나요? 사탕봉지 같이 생긴 얘는 익스터널 필드 라인이 4개가 있는데 그럼 이제 S4승항이 되네요. 얘는 S4승이 되는 거니까 얘가 다름 아닌 얘는 U0 그러니까 S4승항의 인터랙션 코에피션트를 리노멀라이즈 하는 게 되겠군요. 그렇죠? 근데 그 리노멀리제이션이 U의 제곱항 5도에서 이제 생긴다. 그걸 뜻하고, 그리고 자,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익스터널 필드 라인이 2개가 있으니까 얘는 투바디 오퍼레이터의 그 인터랙션 스트렝스를 이제 리노멀라이즈 하는 거니까 얘는 이제 R0를 리노멀라이즈 하는 그런 다이어그램이 되겠구나 생각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도 익스터널 필드 라인이 2개가 있으니까 여기도 이제 R0를 리노멀라이즈 하겠구나. 크리티컬 템퍼러처를 리노멀라이즈
이제 그걸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컨드 오더까지 계산한 이 결과를 여기다 이제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코arse graining 하면은 S 프라임 필드에 대한 이펙티브 해밀토니안을 이제 얻을 수가 있고요. 자, 얘는 이제 원래 그 오리지널 해밀토니안에서 S 프라임 필드에 해당되는 그 항, 그 다음에 first order cumulant, 그 다음에 second order cumulant, 이런 게 있었는데, 자, 얘를 식으로 써보면 이제 앞에 항은 얘는 뭐였냐면은, 자, 이 책 교과서에서 이펙티브 해밀토니안에 마이너스를 이제 포함시켰기 때문에 여기 뭐 앞에 마이너스가 생기는데, 자, 이 팩터를 이제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아무튼 여기에 k 제곱 더하기 r 제로 s 햇 프라임 l k, 자, 이거의 절대값 제곱 있었고요. 근데 이제 요게 뭐였냐면은 프로파게이터, 요거의 역수였죠. 아무튼 요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퍼스트 오더 항에서는 뭐가 생겼냐면, 퍼스트 오더에서는 6개의 이런 다이어그램이 생겼고, 그 다음에 요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요런 다이어그램이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세컨드 오더 큐뮬런트에서는 뭐가 생겼는가? 자, 앞 페이지에서 그렸던 걸 여기다 이제 옮겨 적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요런 다이어그램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요런 다이어그램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다이어그램이 있었고, 여기 이제 컨스탄트 다이어그램들이 쭉 있었죠. 자, 여기도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다이어그램을 이제 다 얻었고요. 여기 스탠다드. 결국 이제 굉장히 복잡했지만 이제 생성되는 것은 이제 요런 항들만 우리가 고려를 하면 되고, 자, 이건 이제 베어 해밀토니안에 원래 있는 항이었고, 이것도 이제 베어 해밀토니안에 있는 거였죠. 그렇죠? U4승 그 텀. 그러면 제가 이제 다이어그램들 이렇게 했는데, 결국 이렇게 정리한 이제 얘네들이, 자, 요 그룹은 필드 라인 2개짜리 다이어그램이에요. 따라서 얘네들은 코arse graining을 하면 R0 값을 이제 shift를 해줄 거고요. 그러면 renormalize 했다라고 표현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다이어그램은 필드 라인이 4개가 있으니까 얘는 U0 항을 리노멀라이즈 하겠네요. U0 라인을. 그럼 이제 R0가 어떻게 얼마만큼 리노멀라이즈 하고, 그 다음에 U0를 얼마만큼 리노멀라이즈 하는지를 알고 싶으면은 이제 각각의 다이어그램이 실제 익스프레션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한번 써봐야 되겠죠. 자, 그걸 한번 써볼게요. 일단 이 다이어그램은
우리가 이제 그 룰에 따라서 이 그림을 식으로 옮겨 적을 거예요. 제가 옮겨 적을 때는 내가 이제 화살표를 그래서 그 모멘텀 값을 이렇게 적어주는 게 좋겠고요. 적어주면 좋고, 그래서 내가 이제 모멘텀 컨저베이션 때문에 K가 들어와서 K가 나가야 되고, 여기가 이 인터널 라인의 모멘텀 인덱스가 있는데, 앞으로 이제 인터널 라인의 모멘텀 인덱스는 그냥 Q로 적을게요. 익스터널을 K라고 적고, 인터널을 이제 Q라고. 자, 전부 이제 얘네들 더미 베리어블들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필드 라인에 대해서 이제 요 적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필드 라인 두 개가 있으니까 S, 자, 그 익스터널 라인은 S 프라임이었죠. 요게 있고, 그 다음에 원래 룰이 이 모든 모멘텀 인덱스는 이 버텍스를 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버텍스에서 K로 벗어나가고 있으니까 저것의 뜻은 이제 마이너스 K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모멘텀 컨저베이션을 이제 그림으로도 그릴 수 있고 식으로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터널 라인 저기 더미 변수가 하나 더 있네요. 얘는 모멘텀 쉘 안에 포함되는 D바 Q고요. 그 다음에 걔는 G0 Q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버텍스의 마이너스 4분의 U0 버텍스에 이제 저만큼의 웨이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요게 되고 그러면 내가 이 적분 이게 정확히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요 꼴이 정확히 이 모양이네요. 이 모양. 여기 SK의 절대값의 제곱이 있고요. 그럼 결국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가 여기 있고 여기가 여기 있고 있으니까 결국 요거까지 덧붙여서 그 항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은 K제곱 더하기 R0에 더하기 컨스탄트만큼 들어가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정확히 R0를 리노멀라이즈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자, 이제 그 앞에 이제 K에 무관한 어떤 상수가 나오는데, 자, 요 상수가 내가 I1이라고 하고, 이제 이것의 구체적인 계산은 이제 나중에 할게요. 이제 I1이라고 부릅시다. 그 다음에 사탕봉지 같은 쟤는 어떤 다이어그램이 될지 한번 봅시다. 사탕봉지.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가 1, 2, 3, 4 K1, 2, 3, 4 그 다음에 여기 내가 여기를 Q라고 합시다. Q라고 하면 그러면은 이제 요 인덱스는 뭐가 되냐면은 모멘텀 컨저베이션 때문에 K1, K2, Q에다가 얘를 더하면 전부 0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얘는 뭐가 돼야 되냐면은 화살표로 바꿀까요? 자, 얘는 뭐가 되냐면은 바꿔도 되고 안 바꿔도 되는데 Q 빼기 K1 빼기 K2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4개를 다 더하면은 0이 되나요? 마이너스가 붙여야 되겠네요. 이러면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오케이.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고, 그럼 이제 이렇게 되겠죠? 모멘텀 컨저베이션이 예, 만족하네요.
자, 그러면 얘는 이제 버텍스가 두 개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u0의 제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모멘텀 쉘에서 k1, k2, k3, k4가 있고 여기 S1, 2, S3, S4가 있고 나머지는 이제 인터널 필드 라인 D바 Q에 대해서 G0 Q 그 다음에 G0 Q는 이제 요거고요. 그 다음에 요 필드 라인에 대한 컨트리뷰션이 Q 빼기 K1, K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이 모양이 정확히 요 5, 4 텀과 똑같네요. 5, 4 텀과 똑같은데 단 이 버텍스의 웨이트가 U가 아니라 요 값이 되는 요것만큼 이제 쉬프트가 되는데 근데 앞서 이제 R0를 리노멀라이즈 하는 것과 달리 어떤 차이가 있냐면 여기 봤더니 모멘텀 인덱스에 의존하고 있네요. 모멘텀 인덱스에 의존하다. 이 리노멀라이즈를 하면 사승항의 개수에 모멘텀 디펜던스가 생기는군요. 그렇죠? 그런데 보시면 이 모멘텀 디펜던스가 생기긴 생기는데 그럼 이제 그 모멘텀 디펜던스가 생기는데 리딩 오더를 보면 그 모멘텀 K 값이 0일 때 이 값 K 값이 0일 때의 값을 보니까 요것의 제곱이 되고요. 요것의 제곱. 이게 이제 K1, K2가 0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하이어 오더 컨트리뷰션이 쭉 생기는데, 이제 K의 의존성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 원래 리얼 스페이스에서 어떤 인터랙션 해밀토니안을 푸리어 트랜스폼을 했을 때 K가 언제 나오냐면 이제 그레디언트 텀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근데 그레디언트 텀들은 항상 이제 덜 렐러번트하기 때문에 이 뒤에서 생기는 이 하이어 오더들은 앞서 그 S6항을 무시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제 덜 렐러번트할 것이기 때문에 리딩 컨트리뷰션이 이제 요것만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생각할 거고 요 값을 이제 I2라고 부를게요. I2라고 불렀고, 자, 지금 아직 제가 이 다이어그램과 이 다이어그램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자, 계산하지 않을 거고요. 그러면은, 자, 지금까지 한 건 뭐냐면은, 세컨드 오더 리노멀라이즈를 했더니, 처음에 R0라고 했던 어떤 이니셜 파라미터가 여기 코스 그레이닝을 했더니 원래 항이 그대로 살아남는데 여기 더하기 요것만큼이 추가됐잖아요. 요것만큼이 추가됐는데 그 추가된 양은 앞에 이제 개수까지 다 생각해서 적어주면 곱하기 2분의 U0 I1만큼 쉬프트가 되고 제가 아까 계산하지 않은 다이어그램이 두 개가 있었죠. 요 다이어그램은 근데 이거 보시면 버텍스가 두 개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계산은 U0의 세컨드 오더까지 그러니까 퍼스트 오더까지는 이제 정확한 그런 게 되고요. 그 다음에 U0는 역시 코스 그레이닝을 하면 원래 U0가 있고요. 원래 U0가 여기 살아 있잖아요. 근데 그 U0의 개수가 이것만큼 시프트가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역시 이제 팩터를 다 맞춰서 계산해 보면 자, 이건 뭐 여러분들이 이 숫자들은 한번 맞춰 보십시오.
되고 여기는 U0의 3승항. 그래서 이것이 교수님 U0의 그 코스 그레이닝은 U 제곱항까지 했고 R0의 코스 그레이닝은 U의 1승까지만 했는데 왜 그런가요? 왜 그런 거는 보시면 이제 항상 렐러티브하게 생각해야지. 렐러티브하게 생각해 보면 내가 이 U0를 하나 묶어 놓으면 커렉션 텀이 U의 1승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 R0에 대한 커렉션 텀이 U0의 1승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올바른 오더고, 만약에 이제 여기서 요 항을 계산하고 싶으면 여기는 요 3승항까지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드 오더 큐뮬런트까지 계산하는 거예요. 자, 지금 앞서 했던 그 테크닉을 잘 기억을 해서 이런 다이어그램을 얻었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부터 각각의 다이어그램의 모양을 통해서 다이어그램이 누구를 리노멀라이즈 하는가 그걸 이제 잘 파악을 했고요. 그리고 그 결과로 이제 콜스 그레이닝의 결과로 이제 얼마만큼 커플링 컨스턴트가 쉬프트가 되는지를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근데 RG는 이게 끝이 아니죠. RG를 하려면 우리가 이제 리스케일링을 해야 되죠. 리스케일링 세 번째. 근데 리스케일링은 이제 얘가 우리가 그 디멘셔널 어널리시스 혹은 이제 파워 카운팅에서 했던 거랑 똑같아요. 항상 K가 몇 배가 되고 필드 라인이 몇 배가 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K가 이제 원래 컷오프가 되도록 K를 이제 L배만큼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노멀라이즈 필드는 내가 이제 필드 리노멀리제이션을 도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우시안 모델에서 했던 거예요. 이걸 대입해서 아까 H 프라임이란 걸 얻었었는데 이제 그것을 이걸 대입해서 원래 그 파이포 필드 시어리의 해밀토니안 되도록 Z 프라임 그 필드 리노멀리제이션을 이제 선택을 해주면 그러면 이제 진짜 커플링 컨스턴트 리노멀리제이션이 이제 완성이 된 거죠. 자, 요 리스케일링은 파워 카운팅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 굳이 새로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 파워 카운팅을 하면 R0라고 하는 것은 R0가 이제 리노멀리제이션 그룹에 의해서 다른 값으로 쉬프트가 되는데 이제 이 책에서는 이제 R에 L이라고 적었네요. 근데 이 값은 이 리스케일링을 하면 항상 그 L의 제곱항만큼 곱해졌고 누구의 리스케일 하기 전에는 이제 콜스 그레이닝의 결과 이게 R0 더하기 3배의 U0 I1 이 되고 그 다음에 U0는 RG의 결과로 책에서는 UL이라고 썼고요. 그럼 이제 U의 베어 매스는 아니지 그냥 나이브 스케일링 디멘전은 4-T였으니까 L에 4-T가 곱해지고 누구의 코스 그레이닝 된 그 U에 걔는 U0 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이제 제대로 된 리노멀리제이션인데 이제 이 리노멀리제이션 하면 베어 나이브 파워 카운팅 했을 때 여기까지만 있었는데 제대로 된 리노멀라이즈 했더니 이만큼의 쉬프트가 생겼고 역시 이것도 요거만큼의 이제 코렉션이 생겼네요. 생겼고 그래서 이제 요 RG 이퀘이션을 이제 우리가 분석을 더
해서 상전위를 이해하겠죠. 자, 그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해봅시다.